네 번째 자서전. 2014년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휴대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각종 동창회 모임이 활발해질 때쯤 국악고 동창 몇몇이 주선을 해서 서울역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가졌다. 100명의 졸업생 중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학교 시절에 잘 나가던 나의 모습을 기대했던 친구들은 살이 찌고 우울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했었나 보다. 그중 중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던 한 친구와 은천초등학교 동창회장을 하던 친구가 같이 사업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나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이날 이후로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 그 친구 최윤철, 가명. 서울 공대에 다니던 시절 내가 동창회 참석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동창회 부회장이 되게 하였고 같이 미사리 MT 답사도 다녀왔었는데 당시 결혼 약속을 하고 만나고 있던 약사 출신 장교가 동창회 나가는 것을 꺼려해서 아쉽게 그만두었는데 내가 동창회를 나오고 나서도 그 친구는 자연대 쪽 공대에서 음대 식당까지 멀리 떨어졌는데도 자주 찾아왔었다. 알고 보니 첫사랑 남준이와도 같은 ROTC 장교라서 서로 알고 있었다. 둘이 음대 식당에서 마주치자 서로 어떤 사이냐고 궁금해했었고 졸업 후 군대 가기 전까지 가끔 술을 마셨는데 한 번은 둘 다 술이 워낙 세다 보니 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동동주, 2차로 소주, 3차는 맥주까지 마시고도 장이동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걸음이 하나 휘청거리지 않게 둘 다 멀쩡했다. 언젠가는 리어카피오 목걸이라며 동생 주려고 사면서 하나 더 샀다고 선물도 주었다. 그런 윤철이를 몇십 년 지나서 사장역에서 만났을 때는 예전으로 돌아간 듯 반가웠다. 윤철이는 중국에서 화장품 회사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가끔 한국에 오면 술을 마시기도 했고 중국에서의 생활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기도 했었다. 대학 때도 무엇을 잘 사주었는데 내가 땡볕에 모자 없이 나가자 예쁜 모자도 사주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지만 우리는 손도 한번 못 잡아 보았었다. 그러던 중 일산 부근에서 소공연장을 차리어 음식 장사를 하던 고등학교 친구의 가게에서 북악고등학교 친구들 모임이 있었는데 난 그날 윤철이를 만나고 이 모임에 참석하려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친구 중에 화장품 회사 사장으로 있던 친구가 주선해서 ROTC 장교 친구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 난 윤철이와 먼저 만나고 있었기에 그 장소로 같이 움직이게 되었는데 마침 내 친구들이 나와 잘 어울린다며 부추기자 부담스러웠는지 지방으로 직장을 옮긴다며 명함 한 장을 주면서 잠수를 타버렸다. 그때 윤철이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였기에 난 은천초등학교 밴드에 스스로 가입한다.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해 나의 인생을 바뀌게 된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어느 날 내가 초등 밴드에 가입했을 때 누구 하나 반갑게 맞아주는 이 없었는데 자칭 강남 부자라고 하는 친구 하나가 백운 옷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했고 그해 9월에 동창회에 나오라고 해서 처음으로 참석하게 된다. 내가 동창회에 처음 참석하자 나는 알지도 못하는 남학생들이 직접 와서 반겨주었고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의 질투를 받아야 했다. 나는 동창회에 나가도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문제가 된 건 이듬해 3월 동창회였는데 이날은 새벽을 훌쩍 넘길 때까지 3차까지 가서 다들 흥겨워했었다. 이때 남친 하나가 자기와 집 방향이 같다고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밥 사준다, 술 사준다고 회를 베푼 게 순진한 나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삼성전자에 근무한다는 그 친구는 대장암 환자라고 하며 나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하며 처음엔 잘해주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바보같이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준 게 결국 나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니 내가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것을 절친이 전화해서 돈은 받아냈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었다. 그때가 수원병원에서 청소일을 하고 있을 때였으니 참 벼룩이 간을 빼먹지. 이때 내가 많이 힘들어하자 동창 중 하나가 위로해주며 나와 같이 공부하자며 용기를 주었고 내가 우울해 보였는지 지리산에서 물 수련시키는 계산도령 가명을 소개해 주었고 이 일을 계기로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간 친구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다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먼저 간 친구는 계산도령과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2018년은 내가 새롭게 태어난 언년이기도 하다. 대학원을 다니자 학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되어 학교 강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산중학교에서 우쿨렐레를 가르치다가 평택의 평일초등학교에서 피아노 강의를 했으나 전 강사의 출산 휴가 대신 하는 것이라 이후에 장구와 국악, 우쿨렐레 등을 내가 할 수 있는 돈 되는 것은 다 했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내 학원에서 가르치던 것과는 아이들 태도부터가 달랐고 교육 환경이 너무 달라져 예전의 선생님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 비위를 맞춰야 하는 선생의 위상이 바닥을 치고 있는 데에서 오는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사실 이 경험으로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 2019년 8월 졸업시험을 앞두고 졸업시험 준비를 했는데 50이 넘는 나이에 졸업 논문 대신 A4 용지 몇 장을 달다 외워서 시험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게다가 석사 학위를 취득해도 상담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었기에 졸업 전 1년가량의 예술 심리 상담사 준비로 예상외로 많은 교육비가 들어갔다. 5학기 내내 학비와 생활비는 장학대출로 충당했고 모든 자격증이 그랬지만 예술 상담사는 각종 워크숍에 줄줄이 돈이 들어갔으니 학비 한 푼 보태주지 않던 남편이 생활고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모두 내 탓으로 돌린 것은 오해할 만하지만 남편도 내가 청소일을 할 때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도박판에서 살다시피 했고 나중에도 조금씩 벌어다 준 돈이 턱없이 모자란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결국 가정 파탄의 원인을 내가 뒤집어 쓰게 되었지만 난 아직도 20년 동안 신용대출과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한다. 그러던 중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미끄러져서 발목뼈가 부서져서 깁스를 하게 되고 그때 지리산 친구가 물 수련이 효과가 있다고 치료하러 오라고 해서 처음엔 놀러 간다고 생각하며 몇 번 가게 된 것이 거기서 먼저 간 그 친구를 만나게 된 인연이 되었다. 2018년 여름 그곳엔 계산도령이라는 초등학교 친구와 몇몇 환자들이 수련하러 왔었는데 도령과 고등학교 동창인 가남 환자인 오빠가 있었다. 우린 처음에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지리산 동기 4명이 청량리에서 만났는데 우연인지 인연인지 둘만 남게 되어 종로의 한 뉴욕 카페에서 이야기하다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카톡으로 밤새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졌다. 그 친구 영환 씨, 가명. 20대 청년처럼 다가와서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서로에게 건강상 걷기 운동을 하자고 제의하며 남양주에서 사는 나는 3번에서 하루 2시간씩 전화하면서 전화 운동을 한 셈이다. 그때 영환 씨는 가남 2기였으나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이 병원에 가는 것조차 거부했는데 내가 직접 아산병원까지 가서 시술도 받게 용기를 주었다. 그렇게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기에 죽을 사들고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 곤란한 상황이 되자 오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집으로 되돌아오면서 실망스러웠다. 사실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대놓고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난 순수한 동기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는 시술을 마치고 마취도 깨지 않은 상태에서도 나의 면접 결과를 묻는 고마운 사람이었지만 난 그때의 섭섭함에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사람에게 모진 소리로 그만 만나도 후회하지 않겠냐고 했고 그 사람도 날 붙잡지 않았다. 그 해의 마지막 눈이 꽤 많이 내리고 있었다. 2018년 겨울 그날 이후 난 마음이 아팠으나 졸업시험 준비와 자격증 준비로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았다. 처음엔 가끔 안부도 전했으나 처음에는 확인하다 나중에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다. 그렇게 2달여가 지나고 있었고 한편 영환 씨는 지리산에서 같이 수련하던 남원의 동생 집에서 살면서 휴양한다고 가 있었는데 마침 내가 동생한테 전화했을 때 눈치 빠른 동생이 센스 있게 전화를 바꾸어 줬고 나는 얼떨결에 전화를 받은 오빠 목소리를 듣고 웃음만 나왔으니 영환 씨도 그동안 내가 공부하라고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시험 끝나고 연락하라고 했다. 며칠 후 졸업시험이 끝나고 동수원 터미널에서 2달여 만에 만난 영환 씨는 많이 변해 있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다정했던 그는 저녁을 먹으며 간 애슐리 식당에서 포크를 든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고 약간은 넋이 나간 듯 했다. 평소에 활동적이고 재미있던 예전의 영환 씨가 아니었다. 우린 전자랜드의 옥상 하늘공원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며 내가 전 남편과의 삶에서 왜 이혼하고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지, 또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했고, 오빠는 2달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가 졸업 시험에 전념하라고 했고, 지금처럼 말없이 조용한 것도 자기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은 쾌활하면서 조용한 두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재회 아닌 재회가 시작되고 처음부터 마음에 없어서 헤어진 것이 아니어서 우린 다시 가까워졌고 예전처럼 서로 다른 공간에서 전파를 통해 산과 공원에서 운동했고 그렇게 2019년의 여름이 가고 있었다. 2019년 여름 얼떨결에 인연. 영환 씨는 건강을 위해 남원으로 가서 생활하기로 하고 아는 동생 집으로 옮겨놓고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둘 사이의 갈등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배낭 하나 달랑 둘러매고 목포로 해서 이곳저곳 걷다가 길에서 자고 밤에는 나와 전화를 했는데 어느 때는 나와 전화를 하다가 코를 골며 자기도 했다. 반면 나는 졸업을 앞두고 상담센터에서 인턴을 하며 목동에 있는 센터의 소개로 간간히 강의나 상담 치료도 했다. 화성에서는 우쿨렐레 방과 후 강의도 했는데 내가 목동이나 화성까지 너무 먼 거리를 다니다 보니 그는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학교나 센터에서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았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우스갯소리로 위로해 주었다. 2019년 6월 종강하고 시간이 여유가 생기자 남원에 있는 영환 씨의 임시 거처에 찾아갔는데 그는 그곳 생활이 답답하다면서 밖으로만 나가려고 해서 나는 졸업여행 겸 여수로 가서 밤바다도 보고 배를 타고 외길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하룻밤은 아주 기억에 남는 곳이었고 밤바다 앞에서의 불꽃놀이, 새벽에 빈 배에 타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우리는 이후에 다시 가보고 싶은 추억의 장소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인연의 끈이 이어지고 있었다. 영환 씨가 2달여를 밖에서 자고 다니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텐트도 사주었는데 그는 나와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했고 내가 방과 후 강의와 상담하러 먼 곳을 다니는 게 힘들어 보였는지 나중에는 아예 동행하게 되어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지내게 되어 좋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알 듯하다. 우리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 했던가? 어찌되었던 우리는 최소한의 선을 넘지 않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야는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시야가 되자고 했고 언니들이나 오빠는 허울 좋은 생물학적 가족이지만 다들 자기 살기에 급급해서 실질적으로는 나 혼자 다 알아서 해야 했고 13살이나 많은 남편은 전 남편과 학력이 하늘과 땅 차이여서 온달 남편을 키우다시피 해야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형제들은 나 몰라라 반감만 하고 있었으니 어디에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힘들 때 영환 씨와 나는 정신적으로나 성격까지도 너무 닮아 있었고 식성까지 비슷해서
정말 뇌 반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누이처럼 잘 통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 공원에서 영환 씨가 집에 가려고 나오는 길에 그날따라 우리는 손을 잡고 다정하게 걷다가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남편과 딱 마주치게 되고 그날 이후에 남편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사실 영화 씨는 형 하나와 엄마가 계셨는데 얼마 전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셔서 외로움과 사는 것에 회의감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술에 빠져 지내다가 간암이 걸린 것이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희망을 주고 싶었고 내가 상담사이니 더욱 그런 쪽으로 위로가 되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남편은 친정 언니에게 거짓으로 부풀려서 나를 바람난 여편네로 몰아갔고 언니들의 반대와 억압이 맨 처음 서두에 내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이유가 이때였다. 사실 처음에는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남편이지만 참고 살라면서 도박과 재반 문제들을 묻어버렸고 내가 청소일까지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지만 나는 두 번 이혼의 상처를 갖기 싫어서 참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이혼하고 하겠다고 할 때 무슨 이유를 들어서도 말리었으니 오죽하면 기억력이 좋은 내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을까. 그러나 말리면 더 하고 싶고 오기도 생겨서 우린 더 가까워졌다. (2019년) 여름 그 일이 있고 난 후 여름이 짙어갈 무렵 영환 씨 친구들이 1박으로 휴가를 가자고 했고 그는 친구들에게 내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인데 처음에 용문산 쪽 시냇물 흐르는 방가로에서 밤새 재미있게 지냈으나 친구들은 우리의 친한 모습에 질투했던지 나중에는 멀어지게 된다. 영환 씨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듯이 그동안 내가 알고 지내던 남자는 사뭇 달랐고 무대뽀라는 별명처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다가도 어느 때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생각에 깊이 빠지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시종일관 나에게 올인했었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선은 넘지 않았고 책임질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4년여 동안을 인연을 이어가며 좋았던 기억, 마음 졸이며 아파했던 기억을 멀리하고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지만 나의 마음속에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주었기에 잊지 못할 좋은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